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듯이 마음속에도 우리의 자아를 지키는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이름은 방어 기제인데요. 방어 기제란 것은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아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불안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취약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요. 근데 이 방어 기제가 미숙할 경우에는 인간관계에 큰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반복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문제를 겪는다면 본인과 상대방이 어떠한 방어 기제를 가지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좋은데요. 방어 기제는 관계가 밀접한 사람들, 특히 연인이나 가족일수록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타나기 쉬운 방어 기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어 기제의 스펙트럼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치하고 미성숙할수록 왼쪽에 있고요. 더 높은 성숙도를 보일수록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이따가 방어 기제 자가 테스트를 하시면서 본인이 좀 성숙하지 않은 방어 기제를 쓴다 싶으시면은 성숙한 방어 기제를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미성숙한 방어 기제들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부정은 자신의 자아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아예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화가 났는데 나 화 안 났어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누가 봐도 당연한 것조차 부정을 해버리면은 당연히 대화가 안 되고 갈등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정이란 방어 기제를 쓰는 이유는 본인의 행동,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부끄럽거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부정은 작동 방식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냥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들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건 자체, 감정 자체를 없는 일 취급해버리면은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은 반동 형성입니다. 반동 형성은 쉽게 말하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의미입니다. 미우면은 주먹을 한 대 갈겨버려야 되는데 떡을 더 주는 이유는 본인이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감정을 직면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욕구와 행동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짓궂은 장난을 하면서 괴롭히는 이유는 사실 좋아하지만 그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호감이 있는 이성이 내 손을 잡으려고 할 때 손을 이상하게 뿌리치는 심리도 반동 형성의 일종입니다. 좋아하는데 싫은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동 형성의 방어 기제를 갖고 연애나 대인관계에 임하면 오해가 쌓일 수 있고 이런 오해가 모여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방법을 연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분리입니다. 분리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좋은 것, 전적으로 나쁜 것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군 아니면 적군만 있는 것입니다. 분리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애매한 범주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놔야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와 애매한 사이로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지내게 되고요. 내 편이 아니면은 일단 적으로 간주해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보통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이러한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항상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섭섭한 일이 생기면은 바로 죽일 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내 편 아니면은 적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인들도 그 극단적인 카테고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쓰는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선인과 악인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놔야 마음의 준비가 가능하고 주변 사람에게 당할 일이 적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 덜 좋은 사람, 조금 덜 좋은 사람, 그냥 그저 그런 사람, 별로인 사람, 조금 나쁜 사람, 적당히 나쁜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스펙트럼 넓게 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천사였던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복잡한 사실을 이해해야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고 선과 악 이렇게 두 토막으로 복잡한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투사입니다. 투사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욕구를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리는 심리입니다. 투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를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 탓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배우자를 의심하면서 바람을 폈냐고 추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숨기고 싶은 모습, 열등한 모습을 오히려 타인에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남 탓하면은 잠깐 동안은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으로부터 회피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기가 문제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넘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투사하는 습관이 강하면 항상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너에게는 문제가 많아 라는 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쉽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투사적 동일시는 투사와 약간 다른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A와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B한테 먼저 무의식적으로 도발을 합니다. B는 그 도발에 넘어가서 욕을 하게 됩니다. 근데 A의 도발은 A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도발이었기 때문에 A 스스로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A는 B가 자신에게 욕한 것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투사적 동일시가 강한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거를 잘 몰라요. 사귀는 연인마다 똥차라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자신의 연인은 나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하지만 사실 본인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유발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만난 모든 연인들이 나한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렸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유발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운이 안 좋아서 나쁜 사람만 만나서 고생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문제는 본인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투사적 동일시가 강하게 유발되는 사람일수록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반복되는 불안정한 관계에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억압입니다. 억압은 자신의 욕구를 원천적으로 억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방어 기제 중 하나면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놀고 싶은 고3이 노는 거는 무슨 나는 공부기계야 라고 놀고 싶은 욕구를 억압하는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식적으로 억제를 하는 거면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관계에서는 이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로 말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의견을 말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아무거나 다 좋아 이런 식으로 자기 주관을 아예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대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 스스로의 마음에 스택이 하나 쌓입니다. 불만이 쌓이는 거죠. 이렇게 본인을 계속 억압하다 보면 관계 균형의 추가 무너지게 되고 불만이 갑자기 펑 하고 터져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괜찮다고 하다가 갑자기 불만이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억압과 세트로 잘 나타나는 방어 기제가 수동 공격인데요. 수동 공격은 잘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대놓고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만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표현하지 않고 뒤에서 골탕을 먹이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그런 태도에 취해서 상대방을 좌절하게 만들고 간접적으로 공격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드러나지 않게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고 또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당연히 관계가 불편해지고 본인도 알지 못한 채 손절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다음 방어 기제는 퇴행입니다. 퇴행은 불안 상황에 처했을 때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책임이나 체면이란 게 생기는데 그것이 심리적으로 긴장감과 무게감을 줍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때는 그런 긴장감이 전혀 들지 않았죠. 그래서 가끔은 눈앞에서 처한 갈등이나 긴장 상황에 무게에서 벗어나고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공부 덜 해도 됐던 중학교 때가 좋았지. 대학생 때는 공부만 해도 됐던 고등학교 때가 좋았지. 사회인이 되고 나서는 자유로운 대학생이 좋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퇴행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행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성인들도 자주 보이는 방어 기제 중 하나인데요. 완전히 애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퇴행도 필요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적절한 퇴행은 숨통을 틔우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퇴행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퇴행이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이 어딘지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취소입니다. 취소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사용하는 방어 기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반동 형성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약간 결이 다릅니다. 취소는 죄책감을 가질 만한 일을 저지르고 이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에게 자기 연인의 뒷담화를 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갑자기 연인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밥을 사주면서 잘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갑자기 상대방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의심부터 하게 되죠. 너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지?
이런 식으로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미 저질러버린 잘못된 일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더 잘해주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뜬금없이 상대방이 나한테 갑자기 엄청나게 잘해준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보세요. 뭔가 저지른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관계를 망칠 수 있는 방어기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마다 사실 다 방어기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적당한 방어기제는 오히려 정신건강에 이롭고요. 방어기제가 다 나쁜 것이다,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유발하는 방어기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위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방어기제 자가 테스트는 제가 댓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재미삼아서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